경매 배워봐요. 특별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예, 열심했어.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요거 한번 상의를 드리고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네.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그 공인중개사가 그 전세권 설정 등기를 대신해서 전입신고와 확정 일정을 이제 취득을 이렇게 공고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보시면 이제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음. 우리 뭐 직원을 이렇게 입력하죠. 아. 네, 그럴 때 공무원의 이제 실수. 음. 네, 공무원이 오히려 이거 잘못됐다. 본인은 제대로 썼지만 공무원이 야 이건 잘못 썼다 이렇게 고쳐라 했는데 되려 그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네. 그냥 먼저 거 하죠. 먼저 거 네. 할까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사건이 어떻게 개요가 됐는지. 네. 대법원 2013년 6월 27일자 네. 판결문이고요.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인 그 중개사의 업무 및 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그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가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범주야, 범죄야. 범주. 네. 두 번째는 갑이 아파트를 매수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인 을이 갑과 병 사이의 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특약을 했는데 그런데 병이 을의 권고에 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 대신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취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갑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그러니까 새마을 거죠. 갑을 병정을 못 알아들어. 굉장히 헷갈리죠. 쉽게 설명해줘요, 쉽게. 일단은 그대로 이제 판시사항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그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쳐서 그 후에 진행된 임의 경매 절차에서 병이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사안에서 을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되어 읽어주셨으니까 쉽게 한번 풀어주시죠. 쉽게. 갑이 아파트를 매수한 상태죠. 네.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갑과 병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되겠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그 중개사. 그 중개하면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특약을 맺었대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을 때 누구랑? 네, 특약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새로운 집을 사서 들어온 놈이 있는데, 네. 근데 그 사서 들어온 놈을 중개해줬던 중개사가 네. 이 집에 세입자도 하나 넣어준 거지. 그렇죠. 요렇게 설명해줘야 돼. 쉽지? 쉬운데요? 그치, 쉽지? 네, 쉬운데. 그러니까 새로 이 집을 사는 거를 중개해줬어. 그래서 집을 사줬지. 매수자한테. 네. 그러면서 손님을 하나 맞춘 거야, 임차에는. 그렇죠. 근데 맞출 때 계약서의 내용이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나 봐. 네. 특이하게, 그죠? 그렇죠.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어딨냐? 네, 특약이죠.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특약을 해줬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이 원래 됐다면 그 집의 1순위 물권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를 무슨 일을 당해도 전세권 설정만 해놓으면 돈을 다 보호받는 거야. 그런데 특약을 하기로 적기도 했나 봐. 그러니까 네. 특약이라고 하면은 계약서에 써져 있는 거지. 네. 그랬는데 중개업자가 공고한 거지. 야야야 전세권 설정하지 말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해도 똑같은 효력이 있다? 보통 그런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해. 음. 그러면 그 전입신고를 그날 하고 확정일자를 그날 하면 다음날 0시부터 그러니까 다음날 효력을 발생하니까 실제로는 근저당 자체 그 집에 서로 산 근저당의 설정을 한 2-3일만 딜레이 시켰으면은 이 전세권 설정 안 해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해도 됐을 거예요. 근데 또 공교롭게 잔금을 치른과 동시에 은행 대출을 받은 케이스야. 그죠? 소유권을 마친과 동시에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들어가자마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도 다음날 효력을 발생하니까 이전하자마자 근저당을 설정한 것보다는 후순위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하면서 전세권 설정 특약을 했다면 임차인이 1순위 될 거가 중개업자가 살살 꼬드긴 탓에 2순위자가 돼버린 케이스. 그렇죠. 그래서 경매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소멸 대상이 돼버린 거죠. 네. 임대차 보호를 못 받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임차인이 화가 나니까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케이스죠. 그랬더니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중개사는 그랬겠지. 아니 나는 그걸 그냥 권했을 뿐인데 어쩐데 저쩐데 했을 거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하는 말이 야 여기 있잖아. 계약 체결 이후에도 거래 당사자의 계약의 의무 실현에 관여해야 된다. 즉 특약에 전세권 설정하기로 약속을 해줬으니까 계약만 해주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전세권 설정도 해줬어야 되는 거지. 특약이니까 계약의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런 행위 자체가 중개행위입니다. 이거 중개행위. 그러니까 중개업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중개행위인데 네가 부적절하게 중개행위를 해서 손해가 생기지 않았느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통상은 그래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계약서를 잘 지키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딘가 지역이 어딘가 그런 거 안 나와요? 지역이요? 이건 아마 수도권은 아니지 않을까? 대구지법. 대구예요? 대구인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원심 판결은 대구지법. 원심이 대구예요? 네. 그쵸. 돈도 3,500만 원에 승소했네. 원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지연 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3,500에 대해서 언제까지 5%고 어쩌고저쩌고 했네요. 네. 그래 놓고 대구인가요? 한번 보시죠. 여기 있네.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로부터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 광평 푸르지오 2차네요. 요거를 1억 9천에 샀어. 그리고 계약금을 지불했다가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네. 임대차 계약을 딱 해서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근저당권 2천만 원을 인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을 했고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계약금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네. 특약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은 등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라고 권고를 해줬고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해준 거야. 그리고 중개로 30 받았네. 많이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시골이야.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생활 법률이 요즘에는 중개사들이 사고 터지는 거가 짜증나기 때문에 이렇게 권하지 않아. 전세권을 해주세요. 그럼 전세권 해줘야 돼. 근데 지금 내가 그랬잖아. 이 정도면은 조금 시골 동네인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30만 원 받아먹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전입신고만 해도 되는데 라고 어정쩡하게 했다가 소송 당해버린 케이스예요. 봉 썼네. 그러니까 원칙대로만 해주면 돼. 그냥 원칙대로 하면 뭐 크게 문제 없는데. 그러네. 근데 이거 보니까 주식회사 뭐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로부터
샀다 그랬네. 이거는 이제 회사 재산을 최초로 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회사로부터 그 부동산을 지금 이 주인한테 사게 해주고 동시에 세입자를 맞춰준 거지. 좋은 일 하려다가 모지랖도 넓은 아저씨구만. 투자 회사로부터 계약도 맺어줄 정도면은 나름 뭔가 능력이 있는 아저씨인데 그죠? 그랬는데 괜히 실수 한 번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전세권 특약을 했으면 전세권 특약대로 해주면 되잖아. 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돈 들어가니까 전입신고 하세요 했다가 이제 봉수는 케이스죠. 그렇네요. 참 거시기하네요. 네. 근데 통상 이런 경우 그치 같은 날에 전입신고를 하는데 같은 날 또 새마을 금고까지 해버린 케이스야. 그러니까 이거는 집주인도 뭔가 음모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 아니면은 이 사람이 집주인하고 짜고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잖아. 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사야 돼. 맞네. 이 구조조정 투자회사한테서 아파트를 이 소유자한테 거래를 알선했잖아. 그러니까 나 돈 없어요. 대출 해줄게. 했을 거야. 그럼 대출을 하려고 하면 은행은 선순위를 하려고 할 거니까. 근데 마침 전세입자도 맞췄어. 그러면 두 개의 중개권이 얻어지잖아. 근데 전세입자에는 전세권 특약해 주시오 그런 거지. 그런데 계약선 써놓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선순위 아니면 돈 안 빌려주는데.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금 머리를 쓴 게 전입신고도 괜찮아요. 이렇게 머리를 돌린 거야. 그러면서 돈 든다라고 홀린 거지. 그렇지. 그거네. 과장님 글쎄요. 친구 하나가 벌써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월세도 받는데요. 비결을 살짝 물어봤거든요. 근데 경매로 돈 벌었대요. 같이 배우실래요? 나 벌써 5년 차야. 나 월세 받는 남자야. 몰랐어? 과장님 혼자만 하지 말고 좋은 건 같이 해요. 같이. 싫은데 나만 혼자 부자 될 건데. 그럼 저 삐뚤어질 거예요. 알았어. 경매는 말이야. 경매로 돈 번 사람에게 실전 노하우를 직접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 안 그러면 말짱 꽝이야.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대리 알잖아. 나 법대 나온 거. 알죠. 법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었거든? 근데 경매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정말이요? 당연히 법을 알면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부자 마인드라 그러더라고. 생뚱맞게 무슨 마인드요? 권리 분석만 잘하면 되는 거지. 아직 한참 멀었구만. 알았어요, 과장님. 플리즈. 지금 바로 검색해봐. 대한공경매사협회. Right now!